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막걸리, 그중에서도 특히 생막걸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건강에 예상치 못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죠. 혹시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거 좀 걱정되시고 또 밤에 잠설치거나 속 불편하신 경우 좀 있으시죠? 오늘 이야기가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83세 현직 의사 선생님도 매일 저녁 생막걸리 딱 한 잔으로 건강 지키신다는데 과연 여기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술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알고 마시면 건강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살아있는 유산균이 아주 풍부한 생막걸리인데요.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생막걸리의 어떤 점이 건강이랑 연결되는지, 또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지, 그리고 혹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일반 막걸리하고 생막걸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 그게 바로 살아있는 유산균 유무군요. 맞습니다. 생막걸리 한 병에는요, 많게는 700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이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유산균들이 우리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몸 면역력의 한 70% 정도가 장에서 비롯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면 단순히 소화 문제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이라든지 혈압, 혈당 조절에도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700억 말이요. 진짜 엄청난 숫자네요. 근데 사실 시중에 나가보면 생막걸리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뭘 골라야 할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좋은 생막걸리, 딱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 주셨어요. 몇 가지만 좀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첫째는 유통기한입니다. 보통 7일에서 길어도 한 14일 이내로 짧은 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유산균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유통기한이 짧은 거. 네네. 둘째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쌀, 누룩, 물. 이거 외에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나 다른 첨가물이 없는 아주 단순한 제품이 좋습니다. 그렇죠. 괜히 많이 들어간 것보다 단순한 게 낫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셋째, 이건 가능하다면인데요. 제조일자를 보셔서 만든 지 한 3일 이내 아주 신선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유산균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하, 유통기한 짧고 성분 단순하고 만든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것.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근데 마시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그 병 아래에 허옇게 가라앉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꼭 같이 먹어야 한다면서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찌개미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효모라든지 유산균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의 거의 90% 이상이 다 모여 있어요. 영양 덩어리인 셈이죠. 정말요? 90%나요? 네. 그래서 드시기 전에 병을 그냥 따르지 마시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한 10번 정도 이렇게 뒤집어서 찌개미랑 맑은 부분이 잘 섞이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드셔야 그 효과를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윗물만 따라 마시면 사실 중요한 건 거의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꼭 흔들어서 마셔야겠네요. 10번 정도. 그럼 혹시 마시는 시간이나 양도 좀 정해져 있는 게 좋을까요? 네, 보통 권장되는 건 저녁 식사하실 때 같이 딱 한 잔 정도입니다. 양으로는 한 200ml 정도요. 밤 시간 동안 장에서 유산균이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이게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저녁 식사 때 한 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83세 의사 선생님도 아마 이런 저녁 습관 덕을 보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드시기 전에 물 한 잔 드셔서 위를 좀 보호해 주시고 마신 후에도 물을 좀 충분히 마셔주면 더 좋습니다. 안주는요? 막걸리 하면 파전 생각나는데. 그렇죠. 근데 이왕이면 기름진 것보다는 나물이라든지 두부 같은 좀 담백한 음식이 더 잘 어울리고 속에도 부담이 덜 되겠죠. 그렇군요. 진짜 무슨 약 챙겨 먹듯이 신경 써야 할 게 많네요. 근데 이게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어쨌든 술은 술이잖아요. 특히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는 어르신들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정 약물하고는 같이 드시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우선 당뇨약 드시는 분들 생막걸리가 혈당을 좀 예상치 못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혈당 쇼크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다음에 만약 드시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혈당 변화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저혈당 위험이 있군요. 네. 그리고 수면제나 안정제 계통약 드시는 분들, 이건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호흡 억제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 네. 혈압약 드시는 경우에도요, 막걸리가 혈압을 추가로 더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 드시는 시간하고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간격을 두시고 혈압 변화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시간 간격을 둬야 하는군요. 네. 또 항생제는 아시다시피 나쁜 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까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막걸리 유산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항생제 복용이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그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항생제 먹는 동안은 피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 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임의로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와,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많네요. 당뇨약, 수면제, 혈압약, 항생제, 혈액 희석제까지. 결국은 어떤 약이든 복용 중이시라면 이 생막걸리를 건강 생각해서 꾸준히 드셔볼까 하기 전에는 무조건 반드시 주치 선생님하고 먼저 상의를 해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생막걸리가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면 분명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 특히 지금 드시고 있는 약물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꾸준히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거 정말 유익했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건강 정보 필요하신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 계시면 이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거나 아니면 나는 생막걸리 이렇게 마셔봤더니 좋더라 하는 경험담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태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잇몸 치료의 혁신, 엠도게인으로 잇몸뼈 재생하고 치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잇몸 건강 중요하잖아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